어릴 적에 했던 생각들 중에서 가장 철없던 생각 중에 하나가 세상에 있는 음악을 다 듣고 세상에 있는 영화를 다 보고 싶다라는 막연한 그런 바람들이 있었었어요. 물론 뭐 실현 불가능한 얘기고요. 굉장히 철없던 생각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결국은 우리가 볼 수 있는 좋은 영화 혹은 좋은 음악, 좋은 책들은 한정적이죠. 물론 뭐 그 양의 많고 적음이 그 소스를 누리는 사람의 어떤 질적인 면을 반드시 일치시켜준다는 어떤 객관성을 만들어주는 건 아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무수히 많은 작품들을 소비하듯 즐기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게 하루에 한 편씩 영화는 꼭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오래전부터 했었는데, 뭐 결혼하고 아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사실 그 바람은 굉장히 지지부진하게 거의 사라졌고요. 또 어떤 때는 뭐 짧게는 몇 주, 길게는 몇 달 그런 다짐들을 지켜가기도 하다가, 또 어떨 때는 한 달 넘게 영화 한 편 보지도 못하는 시기를 보내곤 합니다. 이번에는 사실 그 지인이 소개해준 영화였어요.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요르고스 란티모스라는 그리스 태생의 영화 감독의 최근작이죠. 더 페이버릿, 여왕의 여자라는 국내 개봉작. 원어로는 그냥 더 페이버릿인데,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영화가 굉장히 재밌구나. 야, 이거 모처럼 똘끼 넘치는 감독의 작품이구나. 어머, 근데 이거 출연진도 어마어마하네 하면서 결국은 이 감독의 필모 전체를 꼭 보겠다라는 다짐이 생겼고, 다행히 감독의 필모가 그렇게 많지 않은 반가운 이유로 꼬박 3일 만에 그의 필모를 모두 다 봤습니다. 이번에 소개드릴 영화는 그의 데뷔작인 영화입니다. 제목은 송곳니고요. 시네 21의 리뷰 제목이 독특합니다. 정적이고 간결한 형식과 폭력적 억압에 관한 송곳니 고찰. 억압에 관한 고찰. 아, 2009년 영화고요. 뭐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환대받을 만한 그런 장르 절대 아니고요. 거의 뭐 독립영화 수준의 편집 구성입니다. 영화가 좀 골때래요. 도대체 이게 무슨 영화지? 도대체 이걸 어떻게 만들어 가려고 계속 이런 장면들이 나오지? 사실 저는 영화를 볼 때 사실 계속 뭐가 또 사실 그러냐. 그 영화에 대한 배경 지식을 일절 접하지 않고 보는 걸 가장 좋아는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뭐 피할 수 없겠지만, 영화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다는 것만큼 영화를 볼 때 가장 기분 좋은 일도 없더라고요. 저 배우가 어디서 나왔었는데, 그래, 이 감독의 이런 장면 뭔데? 라는 의구심들이 금방금방 해결되지는 않지만, 음, 결국 우리가 영화를 보는 이유도 어떤 새로운 낯선 것을 즐기려고 하는 거라고 저는 느끼거든요. 관음증이 발현된 부분도 있고, 또 재밌잖아요, 영화. 누군가가, 많은 사람들이 피 터지게 만든 2시간짜리 완벽하게 짜여져 있는 그 스토리를 바라보는 건 참 즐거운 일인데요. 우선 이 송곳니는 뭐 2009년 칸 영화제 주목할 만한 시선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한 작품이기도 하고요. 감독이 어떤 스타일의 영화를 만드는가에 대한 첫 단추를 엿보기에는 정말 좋은 작품이에요. 뭐 사실 이와 유사한 작품들이 꽤 있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은 정말 독특합니다. 뭐
자신이 근무하는 경비초소의 여직원을 데려다가 아들의 성욕을 만족시켜주는 일을 한다던가, 전혀 그 뜻이 아니지만 어떤 단어의 특정 뜻을 부모님들이 마음대로 설정을 해줍니다. 집 밖으로는 절대 나가지 않고요. 세상은 굉장히 위험하고 마주하면은 손해가 큰 곳이라는 강압과 압박의 압박의 그런 한 가정을 보여주는데요. 자식들과 아내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매일매일 출퇴근하는 아버지의 모습, 그리고 두 딸과 아들을 단돌이 하는 엄마의 모습, 그리고 그런 부모 밑에서 정말 정확하게 설계되어 있는 시스템 속에서 지식과 상식이라는 것들을 모두 박탈당하고 굉장히 나이브하게, 지루하게, 게으르게 일상을 사는 세 자녀의 이야기들이 정말 무미건조하게 이어져요. 영화를 보면서 우리가 재미를 느끼는 포인트가 뭐 액션 영화, 뭐 호러, 스릴러, 공포, 에로, 기타 등등 코미디도 있겠지만 그런 장르적인 즐거움들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이 영화는 그런 장르적인 즐거움이 거의 배제되어 있다고도 볼 수밖에 없어요. 야한 장면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야한 장면이 한두 컷 나오지만 전혀 야하게 느껴지지도 않고, 그렇다고 부모가 자식들을 굉장히 억압한다라는 느낌도 사실 몇몇 점에서 느껴지지 않아요. 하지만 영화가 중반부를 지나면서부터 결국 부모의 그런 억압들도 이 세 자녀들, 특히 큰딸의 본능만큼은 제어할 수 없다는 은은한 설정들이 영화 전반에 칠해집니다. 아들의 성욕을 해결해주기 위해서 경비초소 직원이 종종 이 집에 오는데요. 이 직원이 좀 색다른 이 아이들이 집에서 평소에 보지 않는 비디오 테이프를 하나 아이들에게 빌려주죠. 그리고 아이들은 그 비디오 테이프를 통해서 담장 너머의 세상으로 생각을 펼쳐나가고 있고요. 결국은 송곳니가 빠져야지만 밖으로 나갈 수 있다라는 말도 안 되는 부모님의 조약을 배신하고 덤벨로 자신의 송곳니를 작살을 내면서까지 세상 밖으로 탈출을 감행하는 장면이 영화의 엔딩을 수놓습니다. 참, 뭐 정치적으로 이 영화를 해석할 만큼 제가 아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건 시도하고 싶지도 않고, 영화를 보면 설정들이 굉장히 독특해요. 노란색 꽃이 좀비라는 단어의 뜻이고, 아들의 성욕은 해소시켜주면서 딸들의 성욕은 거의 무방비로 놔두는 설정, 그리고 부모님의 결혼기념일에 능숙하게 클래식 기타 연주와 춤을 추는 장면들, 집안의 유일한 커뮤니케이션의 통로이죠. 다이얼 전화기를 서랍장 안에 꽁꽁 숨겨둔 채 세상과 소통을 하는데, 자녀들도 그 전화기의 존재를 알고 있지만 또 섣불리 그러하지 못하는 것들, 강아지, 고양이, 물고기, 그리고 규칙적으로 집 위를 오가는 비행기를 보면서 저 비행기가 추락하면 내 거야 라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어요. 분명한 건 이 괴상한 영화가 독특한 설정이 우리가 지금까지 봐온 흔해 빠진 영화들의 그것들과는 전혀 다른 노선을 걷고 있다는 게 저는 굉장히 즐거웠고요. 그리고 이 영화를 시작으로 요르고스 란티모스의 감독이 앞으로 어떤 영화들을 이어서 만들어가는지를 몹시 궁금하고 기대하게 만드는 것이 저는 이 영화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봅니다.
이미 어른의 이가 돼버린 송곳니가 빠질 일은 없죠. 그 송곳니가 빠져야지만 집 밖으로 나갈 수 있다라는 부모님의 설정은 결국 이유불문 이 아이들을 부모라는 이름으로 끝까지 억제하겠다는 다짐과도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탈출을 감행하면서 영화의 엔딩을 보여주는 감독의 의지란 결국은 부모이건 잘못된 신념이나 어떤 정보라 하더라도 어떤 사회적 동물 혹은 더 넓은 곳으로 나가고자 하는 인간의 본능, 그런 것들을 막을 수는 없다라는 그런 얘기를 또 들려주는 것만 같습니다. 송곳니 분명히 재미가 있었어요. 재미가 있다는 건 아마 이런 종류의 영화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실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결코 대중적이거나 일반적인 느낌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또 이런 스타일의 영화, 이런 이야기 구조 한 번 정도는 또 본다면 그 재미도 쏠쏠하지 않을까 싶습니다.